안녕하세요.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삶을 더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기쁨과 위로를 얻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싶었던 사람들, 특히 가족이 우리를 이해해주지 않을 때, 말조차 섞기 어려울 때, 혹은 그들의 무관심과 냉담함이 나를 점점 더 깊은 무기력으로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혼자가 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가족이 때로는 차가운 벽처럼 느껴질 때, 내가 외로운 존재인 것만 같을 때, 그 감정은 더욱 가슴을 짓누르게 됩니다. 가족의 외면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도 감정적으로 지쳐 있거나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당신을 충분히 보듬어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가족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니까라는 말에 기대어 모든 감정을 공유하고 위로받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돌보고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기력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작은 습관을 만들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족의 외면에서 오는 무기력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족마저 나를 외면할 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극심한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은 내 편이라고 믿었지만 오히려 내가 힘들 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가족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의 외면이나 무관심은 더욱 가슴 깊이 파고들어 쓰라린 감정을 남기기도 합니다. 기대했던 관심과 위로가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실망감에 빠지고, 그 실망은 곧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외면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까? 나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걸까? 이런 의문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며 점차 자신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의 흐름에 빠지면 우리는 더욱더 위축되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거기에 압도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기력함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의 반응이 내 기대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내가 느끼는 슬픔과 외로움을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그 감정을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알아차리고 나 자신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 실질적인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무기력함을 느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하며 생활 리듬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내면의 혼란을 정리하고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족마저 나를 외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외로움과 무기력함을 극복하고 다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실천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를 돌봐라.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 가치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의 태도나 반응을 통해 나를 평가하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나를 돌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슬픔이나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신체적인 건강을 돌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면 기분이 안정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감정적으로 더 예민해지고 우울한 기분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가벼운 운동도 무기력감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매일 10에서 15분 정도 산책을 하거나 요가나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운동을 하면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걷거나 몸을 움직이는 단순한 활동만으로도 감정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를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소에 관심이 있었지만 바빠서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시도해보세요. 독서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고 활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작은 성취감을 경험하는 것이 무기력함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를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건강까지 챙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힘들 땐 스스로를 다독이는 연습을 하세요. 매일 아침 긍정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소중한 존재여.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같은 문장을 반복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가족의 태도가 어떻든 간에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타인의 반응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실천하며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마라. 가족이 나를 외면한다고 해서 나 자신을 더 비난하거나 감정적으로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의 태도가 나의 감정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가족도 자신들의 문제로 인해 감정적으로 여유가 없을 수 있고, 때로는 의도하지 않게 무심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 보이는 태도나 반응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 감정을 곧바로 받아들이기보다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내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나의 감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예를 들면 가족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더라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대신 한 템포 쉬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만의 감정 기록장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가족의 태도에 의해 흔들리는 순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감정을 적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이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 감정에 대해 내가 취할 수 있는 긍정적인 행동은 무엇인지 등을 적으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또 다른 방법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하거나 명상, 요가 같은 활동을 시도해 보세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감정적으로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믿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족이 나에게 보이는 태도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세요.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가족의 외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거리를 두고 바라보라. 가족 관계에서 거리를 둔다는 것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거리감은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존재는 때로는 사랑과 위로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상처와 부담을 주는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일수록 무조건 이해해야 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가족 구성원과 매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화를 줄이거나 대체할 다른 활동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감정 기복이나 비판적인 태도에 너무 깊이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끔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감정적으로도 더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한동안 연락을 줄이거나 다른 생활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관계에서 거리를 둔다고 해서 반드시 차단하거나 단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은 관계를 더 원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대화보다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적인 충돌을 최소화하면서도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가족과의 관계가 너무 가까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자신만의 취미를 찾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독서, 운동, 명상, 새로운 기술 배우기 등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면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감정적으로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외부에서 지지 시스템을 찾아라. 가족이 나를 외면할 때 우리는 극심한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지지해 줄 사람들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족보다 더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외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는 감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스스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도록 도와줍니다. 때로는 같은 고민을 경험한 친구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거나 단순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멘토나 선배 같은 인생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과의 소통도 큰 힘이 됩니다. 그들은 가족과 다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나 심리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전문가들은 감정적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주고 객관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고민을 나누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자조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응원하고 해결 방법을 공유하는 공간에서 우리는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에도 따뜻한 위로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귀중한 곳입니다. 사회적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봉사활동, 취미 모임, 운동 동호회 등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넓혀나가면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가족이 아닌 다른 관계 속에서도 충분한 위로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을 이해해주고 응원해줄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용기를 내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5번째, 나를 인정하라. 가족이 나를 무시하거나 외면한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태도와 내 가치는 별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과 노력한 모든 순간들을 스스로 인정하세요. 가족이 몰라준다고 해서 내 노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자신을 인정하는 과정은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의 인정과 지지를 바라고 그것을 기준 삼아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려 하지만 스스로를 인정하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고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작은 성취라도 놓치지 않고 스스로에게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자기 긍정적인 대화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와 마무리할 때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보세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내 노력의 가치를 알고 있어. 같은 말은 스스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족의 외면이 나의 가치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의 반응에 흔들릴 필요 없이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를 격려해 주세요. 자신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나를 믿고 존중할 때 세상의 어떤 시선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내면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작은 성공들을 하나씩 기록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힘들었던 순간에 극복한 경험, 작은 목표라도 성취한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를 일기나 메모로 정리하면서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하루 기록을 쌓아가다 보면 나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가족이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나 자신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6번째, 기대를 낮춰라. 가족이 언제나 나를 이해해 주고 지지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족도 결국 불완전한 인간이며 때로는 자신의 문제에 몰두해 나를 이해할 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를 낮춘다는 것은 단순히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시각을 갖고 가족 관계를 바라봄으로써 불필요한 상처를 덜 받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나를 전적으로 이해해 주길 기대하는 대신 그들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다를 뿐 그것이 곧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반응이 항상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내 존재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족이 나의 고민을 진지하게 듣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감정 상태나 삶의 상황 때문일 가능성이 높으며 반드시 내 잘못이나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수용할 때 우리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보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낮추는 또 다른 방법은 가족 이외의 관계에서도 정서적인 만족과 지지를 찾는 것입니다. 친구, 동료, 멘토, 혹은 같은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서 충분한 공감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줄 수 없는 부분을 다른 관계에서 채우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더 균형 잡힌 정서적 지원 체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기대를 낮춘다는 것은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실적인 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상처를 줄이고 더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태도입니다. 가족이 내 기대만큼 완벽한 이해자가 되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이 곧 관계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야말로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기대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자유를 느끼고 감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라. 가족의 외면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나를 위한 목표를 만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은 단순히 해야 할 일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과정에서 자존감을 키워나가는 과정입니다. 먼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하루에 30분씩 운동을 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 목표들이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목표를 정할 때는 SMOLT 기법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SMOLT 기법이란 스퍼시픽 구체적인 메저러블 측정 가능한 A 기법을 달성 가능한 렐러번트 관련성 있는 타임 바운드 기한이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안에 독서를 5권 하겠다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매일 30분씩 책을 읽는 계획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작은 성취를 쌓아나가면서 자신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껴야 합니다. 하루하루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점차 가족의 반응에 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작은 성취들이 모이면 비로소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시야가 넓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나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 것은 단순히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외면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고 더욱 단단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 가족의 반응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시간이 지나면 가족의 태도와 관계없이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자연스럽게 길러질 것입니다. 여덟 번째, 내 감정을 적어보라. 가족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감정들은 글로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속에 묵혀둔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무거워지고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감정적인 부담이 쌓여 무기력함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는 과정은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선 감정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매일 5분이라도 자신의 감정을 일기에 적거나 그날의 기분을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기분이었나? 어떤 일이 나를 기쁘게 혹은 슬프게 만들었나 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감정을 글로 풀어보세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기를 쓰는 방식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감정을 풀어놓는 감정일기, 특정 사건을 되돌아보며 분석하는 반추일기, 감사한 순간을 기록하는 감사일기 등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세요. 특히 감사일기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삶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위로의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 친구에게 조언을 하듯이 지금의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순간이 지나면 더 단단해질 거야 같은 말들은 스스로를 다독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 글쓰기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한동안 쓴 글을 되돌아보면 내 감정의 흐름과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특히 힘들어하는지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감정을 조절하고 대처할지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적는 것이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는 강력한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가족의 외면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때 글을 쓰면서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과정 자체가 하나의 치유가 될 것입니다. 9번째, 아니라고 말하라. 가족이라도 내 감정을 무시하거나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라는 생각에 갇혀 감정을 억누르지만 이것이 오히려 나를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 반복적으로 내 감정을 무시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단호한 태도로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감정을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내가 하는 선택을 계속해서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강요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그건 내 생각이고 나는 다르게 생각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나의 입장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희생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는 더욱 큰 스트레스와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나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이 나의 경계를 이해하도록 돕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니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부탁이라도 거절하는 연습을 하면서 자기 주장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점점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길러질 것입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자신이 지나치게 희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는 더욱더 아니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참지 말고 나의 감정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어 아니라고 말해보세요. 이것이야말로 나 자신을 위한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10번째,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라. 지금은 가족의 외면과 무기력함에 힘들겠지만 이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마치 끝없는 어둠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변화할 수 있으며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 있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이란 단순히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의지를 의미합니다. 희망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보다는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조절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보세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단순히 먼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작은 단계를 실행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이루고 싶은 목표를 리스트로 작성해 보세요. 큰 목표라면 세부적인 작은 단계로 나누어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일 30분씩 관련된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느냐에 따라 반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면 더 깊은 우울감과 무기력함이 찾아오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면 뇌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결과를 향해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매일 아침 또는 자기 전 미래의 자신이 더 나아진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작은 목표라도 좋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모여 결국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더라도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믿으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더 강하고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은 가족마저 나를 외면할 때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돌보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만의 극복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내 마음 다스리기였습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내일이 더욱 밝고 희망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